신뢰를 강화하고 응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더 내세우고 친근한 모습. 이런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두 번째는 좋은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팬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3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고객이나 내 주변 사람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코어 콘텐츠로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고객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나 어떤 문제점, 궁금증에 거의 해답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늘 SNS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222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시가 나와요. 모든 책의 꼭지꼭지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직원의 적나라한 일상을 브이로그로 찍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나서 여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사람이 만든 제품이면 괜찮을지도 몰라.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거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SNS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나를 내세우고 조금 더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정말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극적극적 뭐가 있을까요? 셀카를 올리는 거예요. 셀카. 나의 얼굴이 바로 나의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계정이신 분들도 이따금 한 번씩 내 얼굴이 들어간 셀카를 올려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책 표지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책의 일부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거나 하죠. 근데 인스타는 10장을 슬라이드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벤로 셀카봉 같은 걸로 찍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스타에서는 참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란도란해서 분석을 해보면 반응 노출 도달이 되게 높았던 컨텐츠는 내 얼굴이 나오는 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금 한 번씩 얼굴 피드를 박제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셀카나 혹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즐겁게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올려주시는 게 이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지속한다에 대한 중요성이 나왔었잖아요. 매주에 어떤 날 정해놓고 그날은 내가 뭐를 올려야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혹시 오늘 언급이 안 됐었는데 2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스타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마케팅에서 정말 쉬운 방법 중 가장 큰 하나는 성공한 사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스타를 한 명만 배출하면 돼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제시쌤 같은, 어디다가 내놔도 되게 자신 있게 내 수강생이잖아 말할 수 있는 스타 딱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만들긴 해요. 배출은 하지만 그 사람을 띄우진 않잖아요. 어느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내가 끄잡아 올려야 돼요. 계속.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내 피드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뭐 미술로 놀자 원장님도 사실은 우리 5060 언니들 중에서는 제가 만든 스타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기. 그 사람과의 팬들과의 만남을 늘리기. 그러면 나와의 어떤 갭을 또 한 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고객들 중에서 혹은 내 이웃들 중에서 내 제품 중에서 무엇을 스타로 만들 것인가. 베스트셀러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수강생이든 뭐든 성공 사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터미로 치면 누가 나로 인해서 월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엄마에서 뭐 그렇게 되었다. 집에서 뭐 몇 시간만 일하고 얼마를 벌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스타를 만들어주는 성공 사례들을 좀 담백하게 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공감하기 때문.
뭔가 인스타를 올릴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주제를 정하기 어려우면 주제 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다 올리세요. 다 올리다 보면 분명히 반응이 되게 많이 있는 어떤 컨텐츠가 생겨요. 그럼 그걸로 나중에 더 강조해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 그냥 정하지 마세요. 너무 주제를 못 정해서 못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주제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과 어떤 나의 시련, 어떤 나의 기쁨, 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누적이 되면 신뢰가 쌓이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좀 염두에 두는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그 사람을 어떤 본받고 싶은 포인트. 저는 그것만 강조해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되게 막 바빠 보인다고 하고 사람들이 인사가 봉피디님 진짜 바쁘시죠? 이런데 저 맨날 집에서 이렇게 있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바쁘고 뭔가 늘 많이 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바쁜 거예요. 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 다닐 때도 했으니까. 회사 8시간, 9시간이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강조할 포인트가 그 컨셉만 좀 딱 잡아놓으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 다 바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일상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더 바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찍어서 올리느냐, 안 올리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다 바빠요. 다 바빠. 근데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습관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야, 이 시간에는 뭐라도 올리자.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잘 안 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강제적인 환경이 사실 좋긴 하죠. 같이 이렇게 체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쿠루를 만들어서 같이 하시면 확실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31페이지에 아까 클라라님 말씀하셨던 그 야마구치, 먼 친척보다 가까운 야마구치에 대한 예시인데요. 231쪽에 가격이 2배 비싼데도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대요. 무료 출장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일일이 응답하는 철저한 고객 서비스, 관련이 없는 요청까지 들어주면서 강한 유대감을 쌓았대요. 아까 셀리님께서 호기심이 많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객들한테 호기심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응대에 대한 피로도가 남들보다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커뮤니티를 뭐 작게 운영하지만 응대에 대한 피로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론이랄까?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뭔가에 문제가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꼭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대1로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야마구치의 사례에서 제가 느낀 거는 고객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 저도 자기계발 책을 보면서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또 뭔가 이런 걸 하라고 하지? 뭐를 자꾸 반성하게 되고, 뭐를 자꾸 계속 새로운 걸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3권, 4권 계속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결국에 하는 말은 똑같아요. 하나예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딱 2개고, 그거를 접점을 빨리 찾아서 만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 시스템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거죠. 나를 잘 드러내지 못하겠고, 나는 교육 분야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들어오는 나만의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다 나만의 방식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고객을 정의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실행해 보는 거 그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니어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바꾸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다 그 타겟만을 위한 어떤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는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내 고객이 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이 저희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 마지막 날이어서 다음 달에는 그 브랜딩 필독서 홍성태 교수님의 나음보다 다름으로 저희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안 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